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연초부터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예비 후보지들 간 유치 찬반 갈등이 일고 있고 통합이전이냐 분리이전이냐를 두고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BC에서는 이 문제를 긴급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계속된 전투기 소음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 이거 막아야 앉아가 있지. 안 그러면 방에 쫓아 들어가든지 이래야 돼요. 45년 살았거든요. 사는데 너무 비행기 소리 너무 진짜 진절머리 난다 진짜.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이전을 지시했다. 끔찍한 전투기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구공항을 옮기는데 시민 의견이 갈렸다. 어차피 공항이 발전하려고 하면 더 크게 옮겨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기적인 일이에요. 놔두락한 사람들. 가급적이면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근접해 있는 게 K2 공군기지만 옮기고 민간 항공기는 그대로 대구공항은 여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통합 이전 후보지 일부 주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통합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 과연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을 위한 현명한 방안은 무엇인가? 화면에서 보셨지만 K2 공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동구 주민들에게는 절박한 현안입니다. 또 공항 이전을 희망하는 후보지 주민들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통합 이전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구 경북 시도민을 위해 가장 현명한 방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발전적이고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하면서 출연자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권영진 대구시장 나오셨습니다. 대구시의 안보특별보좌관 김상경 보좌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발전협의회 최동석 회장도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자유토론입니다. 따라서 형식의 구애를 받지 말고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진행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진행제 권한으로 상황에 따라 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방의 핵심인 공항 통합이전이냐 아니면 민항 존치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쪽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 부탁합니다. 예, 우리 대구 그리고 대구 경북 시도민에게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큰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수십 년 동안 극심한 소음과 그리고 또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K2 공공항을 이전해야 된다는 이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꿈은 우리가 내륙에 닫힌 도시가 아니라 세계로 열린 도시,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꿈이었습니다. K2 이전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마다 공약했지만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2013년도에 이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기부대 양열한 방식으로 이제 이전 작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예비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영남권 영남권 신공항이다, 동남권이다, 남북권이다, 가진 이름은 바뀌었지만은 제대로 된 공항을 우리는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조차도 무산되고 백지화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꿈 자체를 다시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K2 군공항과 그리고 대구 민간공항을 가까운 곳에 통합해서 이전함으로써 K2로 인한 우리가 개발 장애와 주민들의 피해도 덜고 그리고 제대로 된 공항도 갖고 그리고 K2 군공항 203만 평 이 고도 제한 구역 그 넓은 땅은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전 작업을 마무리해서 대구의 새로운 미래, 대구 경북의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여는데 뜻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김상경 특별보좌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통합 이전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군으로 봤을 때는 안보 측면입니다. 안보라는 것은 제대로 된 훈련 장소를 제공해주고 여건을 보장해줄 국민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K2는 소음 피해, 소음 민원 등으로 인해서 훈련하는데 많은 애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아침에 훈련을 못하고 저녁 늦게 못하고 사실 F-15K는 언제든지 전천으로 떠서 임무를 수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훈련 여건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K2는 이 기회에 더 좋은 훈련 장소로 가야만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통합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에 K2가 가게 되면 제대로 된 큰 공항을, 그렇게 되면 큰 공항이 있으면 군이 작전하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특히 그 미국의 C5라는 수송기는 이륙거리가 3,700km입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착륙할 수 있는 데는 인천공항밖에 없습니다. 남북권에도 그런 유사한 공항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유사시가 되어서 언제든지 작전에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어서 안보와 대구, 경북 도민들의 수고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통합 이전 반대 입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원 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K2 공군기지 안에 있는 군공항을 옮기는 것은 그동안 동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10년 전에 민간공항은 밀양의 영남권 신공항으로 유치해서 옮기고 군공항은 경북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까운 곳에다가 번듯한 공항을 만들고 군공항은 소음 피해도 없앨 겸 경북 지역으로 옮기자 이런 얘기지요. 말하자면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겠다는 그런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내므로써 대구 경북 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정부는 시도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통합공항 이전안을 내놓았습니다. 통합공항 이전은 신공항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잘 있는 민간공항까지도 군공항을 따라가는 그런 결과입니다. 도랑치고 가재 잡기는커녕 도랑도 잃고 가재도 놓치게 생겼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관련되는 실상을 잘 파악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세우되 우리에게 어떤 시력이 있는지를 잘 따져서 해야 합니다. 통합공항의 이전의 추진 과정을 지켜보자 하니 정보도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전문가 의견의 청취, 시민 의견의 수렴도 제대로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 10일에 대구 시민의 여론 수렴 없는 일방적인 대구공항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공항 이전은 중앙 종속적 졸속 정책입니다. 두 번째로 공항 없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시민 생활이 불편해집니다. 넷째로 K2만 이전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오늘 토론이 늦기는 했습니다마는 공항 문제에 대해서 시도민들의 이해를 넓히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동석 우리 동구발전협의 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40년간 K2에 피해를 입어온 주민 입장에서 대구 시민이 바라는 관문공항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통합공항으로 이전하겠다는 권 시장님 말씀 그대로만 된다면 박수를 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는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이전에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전혀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관문공항이 돼야 하는데 민간공항 규모에 관한 청사진, 즉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계류장의 숫자라든지 항공기 정류장과 주차장의 면적이라든지 면세점과 세관을 어떻게 할 건지 청사의 크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청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통합공항 이전을 위해서 국방부가 1월 16일 예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2월 초로 미뤘다가
또 2월 말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구시가 국방부의 중앙정부의 이런 통합공항 이전 계획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관문공항도 권 시장님한테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고 드리는데 새롭게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양쪽 모두 대구공항 이전을 통해 대구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집중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의견에 대해 각각 반론과 재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토론인데 재반론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냐 분리냐 공항 이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용객 수요와 접근성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용객 수요에 따른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쪽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의 수요 예측이 얼마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국방부에 제출된 K2 이전 계획에 의하면 375만 수요로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도 예측하지 않고 큰 공항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수요를 예측할 때 중요한 것은 배후 지역의 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렇게 부산, 대구가 있고 10만 이상 영남권의 인구를 가진 도시를 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대개 인구에 비례해서 이제 크기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이 밀양에 만일에 신공항이 됐더라면 영남권을 모두 이래 아우를 수 있는 위치가 되겠죠. 근데 김해공항으로 이제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 남쪽 지역에서는 부산, 울산, 창원에서는 김해공항이 가까워질 것이고요. 이 대구에서도 남쪽에서는 김해공항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면 좀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지를 보면 서쪽, 대구의 서쪽이 있고 대구의 북쪽이 있습니다. 대구의 서쪽 지역이 될 경우는 아주 대구하고 근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 최고 많이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구 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북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대구 지역의 주민들이 다 가진 않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남쪽 지역에서는 이 김해로도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볼 때 이전 지역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먼저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2013년에 국토부에서 수요 예측을 한 바에 따르면 영남권의 항공 수요가 한 3천만 명으로 봤고, 그다음 작년에 그 국토부와 ADPI 연구 결과 발표에 의하면 한 4천만 명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최근에 김해공항 확장의 수요는 수용을 한 2,5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00 내지 1,500만 명이 남는데 그것을 이제 인천공항에도 가고 또 이제 대구에서 이전하는 공항에도 가고 또 대구에 있으면 대구공항을 이용할 거다. 이렇게 볼 때 한 500만, 크게 보면 1,000만의 공항을 우리가 수요로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반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남권의 수요야 충분하죠. 수요가 없어서 우리가 인천공항까지 아침 9시 비행기 타려면 새벽 3시에 나가잖아요. 김해공항에서도 우리 미국 가는 비행기, 유럽 가는 비행기 없잖아요. 더군다나 항공 물류는 됩니까? 구미에서 대구에서 생산된 것들이 항공 물류를 통해 가나요? 그것도 인천공항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입지냐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어떤 공항이 왜 우리가 공항이 필요하냐를 먼저 논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영남권 신공항 이렇게 외쳤어요. 지금 대구공항 같은 공항 끼고 앉아 있으려고 우리가 그거 외쳤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자고. 제가 취임할 때 대구공항이 2013년도에 국제 노선이 3편밖에 없었어요. 103만이 이용하는 공항이었습니다. 이 공항을 어쨌든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국제 노선이 12편, 작년에 253만으로 됐습니다. 올해 더 늘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공항 할주로 2,750m 군공항 걸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이 할주로 가지고는 아무리 유치를 해도 6시간 이내에 비행기밖에 못 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지금 만약에 우리가 2,750m 공항이면은 여기 있으나 어디 가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옮길 때 제대로 옮겨서 만약에 우리가 김해공항을 능가하는 공항을 만든다 그러면은 저는요, 영남권 주민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호남에서도 여기 와서 탈 거예요. 지금 후쿠오카 가는 비행기를 지난 추석에 광주시장님이 대구 와서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항을 만들려면은 위치, 수요는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할주로를 만들고 얼마나 멀리 가는 비행기와 항공 물류를 띄울 수 있는 공항을 만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구공항 요 규모로 놓고 보니까 수성구에서는 15분, 20분 걸리고 어디에서는 몇 분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좁은 시각으로 보면 되질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비 후보지라고 나와 있는 데로 놓고 보면은 이를테면 예를 들면 군위를 놓고 보십시다. 지금 대구에서는 어디서든지 30분에서 50분 내면 다 가요. 그리고 포항에서 거리는 1km 늘어납니다. 그러나 시간은 더 빨라져요. 원래 영천 상중앙 고속도로가 개통된단 말이에요. 구미서 30분이면 옵니다. 골고루 다 가까워져요. 그리고 광주에서 만약에 오려면 광주 대구 고속도로 타고 그리고 중앙고속도로에서 연결 노선만 하면은 광주에서도 1시간 40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공항을 갖자 이런 사고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조그마한 공항 놓고 어디 가면은 어디는 불편해지고 어디는 가면 어디는 불편해지고 그런데 이 공항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됩니까? K2 군공항 소음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도 제한으로 지금 현재도 대구의 면적이 13.6%입니다. 저 검단들로부터 시작해서 복현동, 신암동, 신천동, 불로동, 동대구 인근, 만촌동까지 이렇게 다 고도 제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수십 년 동안. 뉴타운만 지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45m까지 못 지으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일어나질 않잖아요. 근데 이 조그마한 공항 가지고 어디서 10분 더 걸리니 20분 더 걸리니 이러면서 이거 유치하자고요. 저는 대구 미래를 망치는 길이라고 봐요. 옮겨가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 만들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왜 제대로 된 공항을 옮겨가면은 만들 수 있는지는 이따 기부대 양려 방식을 설명하면서 드릴게요. 그리고 대구가 수십 년 동안 변화가 없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걸 드러내면은 K2 203만 평 그리고 검단들로부터 시작해서 고도 제한으로 묶여있던 데가 다 열리잖아요. 그럼 K2 쪽에는 제대로 된 신도시를 건설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북구 동대구역 쪽에 교통사전 보십시오. 길도 하나 넓힐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이 돼 있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공항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지금 이 작은 공항 제주도 가고 동남아 한 6시간 이내에 지금 제 취임 이후에 이거 활성화해서 조금 편하다고 그거 끼고 있자. 저는 이건 대구 경북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라고 봐요. 네, 일단 반론 시간을 2분으로 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너무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후에 접근성이라든지 고도 제한 문제는 다시 우리 짚어보도록 하고 자 우리 시장님 그 이용객 수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반론 우리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해하고 이 통합공항이 경쟁해서 밀린다는 겁니다. 근데 경쟁에서 밀리는 게 지금 대구에 놔둬도 지금 보세요. 김해공항하고 우리가 여기 놔두고는 오히려 더 경쟁이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김해공항은 지금 활주로 길이가 3,200m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를테면 호주까지 갈 수 있는 10시간까지 가는 비행기를 띄우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항공편이 있어요. 거기는 계류장이 33개예요. 넓어가지고. 우리 대구공항은 계류장이 지금 학중에서 7개밖에 안 돼요. 이게 공항이란 게 경쟁력을 갖추려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띄울 수 있는 할주로가 있느냐, 계류장은 되느냐, 그리고 그렇죠. 공항 청사는 제대로 있느냐인데 지금 여기 놔둬가지고는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공항의 수요라든가 활성화의 문제는 지금 어디 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공항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 놔두고는 최 회장님이 원하는 공항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군공항하고 같이 옮기면서 이걸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들자라는 게 통합 신공항 건설이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접근성 문제로 주제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근성 문제 쟁점 세 번째 쟁점이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 시장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최 회장님 반론. 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통합공항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좋다 합니다. 그 대신 저희들 하늘길 운동본부에서는 영천을 적지로 해서 우리가 영천 보고 비딩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영천이면은 울산, 경주, 포항, 경남 북부권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가 됩니다. 예, 되는데 지금 군역 의석만 두고 하니까 대구 시민들이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근데 영천에는 지금 영천에 공항이 갈 경우에는 포항공항을 없애지 않고는 공역이 중첩돼서 영천은 공항이 못 갑니다. 그리고 영천은 어디 가더라도 이번에 지금 군공항 입장에서는 옮기는 제일 중요한 게 소음 피해 주민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가더라도 15,000명 이상이 됩니다. 소음 피해가. 그래서 애초부터 여기는 공역이 겹치면은 사고가 나잖아요. 그래서 영천이 빠진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국방부에 가능하면은 영천을 한번 잘 검토해 봐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천이 빠진 거예요. 빠진 거고 영천에 설사 대구에 있는 이런 공항이 간다고 해서 김해공항하고 경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공항을 어떤 공항이냐, 어디 칼주로 길이가 어느 정도 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항공물류는 가능하냐, 김해공항을 능가하는 공항이 돼야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공항이 더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제가 보건대는 지금 우리가 예비 후보자로 나와 있는 5개 중에서는 의성 비하는 조금은 멉니다. 좀 치우쳐 있어요. 나머지 정도의 제대로 된 공항만 되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시만. 너무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잠시만.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실관계, 그 항공 예측, 수요 예측 이런 관계를 이제 그 다루는 방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가장 먼저 공항을 접근할 때 수요 예측을 먼저 합니다. 어떤 이제 경우에도 그렇게 하지요. 수요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타를 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되는데 큰 공항을 만들면 수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무안이나 양양이나 울진공항이 왜 안 되겠습니까? 공항을 만든다고 해서 사람이 오는 건 아니라는 게 며칠 전 일간지에서도 보면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공항을 만들어 놓는다고 사람이 오는 건 아니다. 물론 접근성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으로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는 보지만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거리가 있으면. 또 시민 생활의 이제 행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항공기를 선택해서 여행을 하려 그러면 그 어떤 노선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있느냐 이걸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냥 뭐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죠. 또 접근성 이제 가지고 가시는데 시장님께서 이제 군위까지 가는 이제 도로도 많이 이제 개선을 하고 또 뭐 4사 순환도로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의 대구공항에 가는 것보다는 뭐 아무리 해도 30분 정도 이렇게 더 걸리게 되죠. 또 시장님께서 처음 이제 통합공항을 받아들이실 때 시내에서 30분 거리 내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지금 개선된 그
이 시간에 대해서 시가 발표를 한 걸 봐도 거기에 드는 것은 거의 이제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이제 현장 설명회 시장님 가셔가지고 이제 어떤 곳은 이제 서대구역과 동대구역에서 도시철도 같은 걸 놓겠다. 또 광주에서 대구로 연결하는 뭐 KTX 같은 걸 놓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접근성 문제도 우리가 원한다고 이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말하자면 3호선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도시철도 3호선이 그 23km 30개 이제 여기 있습니다만은 실제 속도가 한 28km 시속. 원래 최고 속도가 70km입니다. 근데 28km밖에 나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 시간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3호선을 운행하는데 지금 한 하루에 8만 병 정도가 타거든요. 14만 명이 타야 손익분기점인데 지금도 한 150억 정도 이렇게 1년에 적자가 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40km, 뭐 50km 되는데 도시철도를 놨을 때 하루에 몇 명이 타겠느냐. 계산해 보면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뭐 10,000명 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계산이 금방 나와요, 그거는. 그러면은 국토부에서 그것을 예타를 통과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나중에 그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는 것이죠. 너무 지금 나가는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금 항공 수요란 거는 지금 충분해요. 지금 ADPI가 이번에 통합 이 신공항 용역할 때도 장내 영남권의 항공 수요만 4천만으로 봤단 말이에요. 2030년까지 1,000만 명을 수용할 공항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대구공항이 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럼요. 예. 그리고 반대측은 공항에 옮겨갈 경우 그만큼 수요 창출이 예상보다는 안 될 것이다. 막 이런 주장이신데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그러면은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지금 어디를 보내면은 접근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세계 어디나 갈 수 있는 좋은 공항을 만들고 그러면은 30분에서 50분 내로 간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공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공항은요 서울시청에서 60km에 1시간 반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김해공항 갈 때 107km에 김해공항까지는 1시간 30분 동안 가잖아요. 그런데 30분 조금 더 걸리는데 50분 간다고 해가지고 이 공항은 거리가 멀어서 못 가겠다 그러면 우리는 공항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30분, 50분 가는 공항을 가지고 그거 멀어가지고 접근성이 나빠가지고 못 간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자, 우리 권 시장님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5개 후보지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구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30분에서 최대 5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지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준희 청장님. 예. 시민들의 생활을 항공기를 비행 노선을 선택하는 것을 시민들의 행태지요. 그것을 뭐 자객 운운하는 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저도 성주 용암처럼 대구시와 근접되어 있는 데라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공항을 만드신다 그러는데 제대로 된 공항을 좋은 위치에 하면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걸 뭐 무조건 제가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대로 되는 공항이라는 것이 큰 공항이다, 활주로가 긴 공항이다라고만 얘기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시장님은 수요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4천만 명 또는 3천만 명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국가 정책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인천공항은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입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미주 노선이나 유럽에 가는 노선을 주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항을 만드는 것이고 또 김해공항은 우리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꽤 먼 거리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김해공항에 한 2,500만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4천만 내지 3천만에서 많은 인원이 걸로 쏠리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인천공항으로 또 가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공항이 수요가 얼마인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비과학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는 장소가 밀양이나 가덕도 아니었습니까? 가덕도로 됐으면 우리는 어떨 뻔했어요. 그 가덕도든 밀양이 되든 대공항은 폐쇄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죠. 밀양은 70km, 가덕도는 120km 넘는데 거기 공항을 신청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리의 문제는 접근성을 가지고 충분히 해소가 되고 수요의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공항 정책입니다. 2월 2일자 매일신문을 보면은 금년 들어서 대구공항에 하루에 9천 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27만 명이 이용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지금 12개 항편에 1년에 168편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에 있고 또 동대구역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 아까 권 시장님께서는 이 대구공항을 그냥 두고는 확장성이 전혀 없다. 이따 확장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10일 전투 비행단만 예천으로 만약 합류를 시킨다고 하면은 소음 문제하고 갈 수만 있다면은 소음 문제하고 개발 제한 문제는 고도 제한 문제는 일부 해결이 됩니다. 소음 문제는 완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예천공항으로 가는 문제하고 네. K2를 옮겼을 때 확장성 문제 두 가지죠. 네. 군이 안 됩니다. 첫 번째. 예천과 대구는 훈련 형태가 달라요. 예천은 훈련 비행단이고 K2는 전투 비행단입니다. 훈련 비행단 하루에 100소티 이상, 100회 이상 비행을 장주에서 이착륙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중요한 F-15K 60대가 가가지고 그 속에 꺾여서 같이 훈련합니까? 그리고 시간대도 안 돼요. 모든 정비, 무장, 보급 이런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중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수정구청장님도 군 출신이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전투부대, 훈련부대하고 F-15K가 같이 있다. 그건 자체가 그리고 될 수가 없어요. 공항용 논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예천을 말씀하시니까.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옮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거는 예천공항과 대구공항으로 옮긴 것은 첫 번째 불가능하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해도 비용 때문에 안 돼요. 활주로 하나를 더 닦든지 해서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다면 활주로 하나를 기본적으로 닦는데 1조 이상이 들 거예요. 왜? 거기는 예천을 확장하려면 철로가 있어가지고 그걸 다 이설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11비만 군수사하고 예를 들면 전투사를 남겨둔다 하더라도 11비만 가더라도 항공기 이구로부터 포함해서 뭐 정비시설, 군수시설, 작전시설, 보급시설, 행정타운, 복합 다 3,500명 내지 4,000명이 가서 살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 회장님은 여기 놔두고 확장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여기 놔두고 하면은 기부대 양여 방식은 안 되니까 11 전투 비행단만 어디 갖다 놓으면 안 되느냐 이 말씀하신 이거는 군 작전의 문제이고 그동안 K2 이전 관련해서 계속 많은 운동을 하셨으니까 그 방법도 써봤잖아요. 우리가 공군에도 요구하고 국방부에도 찾아가고 했지만 그거는 군 작전상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되는 문제를 계속 우리가 매달려 가지고 있으면 해결책이 없으니까 일단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 작전에 좀 맡겨두고요. 그 외에 방법이 있는지 이준훈 청장님은 그 기부대 양여 방식을 준용해서도 군 부대에 보내고 민간 항공은 존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 토론에 계속 주장하시던데 그쪽으로 넘어가시죠. 10일 전비 보내는 거는 우리 희망사항일 뿐 잘 안 됩니다. 국방 정책도 자꾸 변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보좌관님도 뭐 안보 상황이 변하면 안보 상황이 완전히 동의합니다. 안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요. 잠시만요. 제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장성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현재 추세로 볼 때 지금 공항 규모나 활주로 갖고는 이 급증하는 항공 수요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분석인데 자, 이 확장성에 대해서 우리 먼저 반대쪽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대구공항 206만 표입니다. 활주로가 두 개가 있죠. 2,750m입니다. 둔산 부동 쪽으로 그 옥골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적은 도로. 그 옆에 논이 있습니다. 그게 그 뭡니까? 그 불이 번쩍번쩍 하는 그게 뭡니까? 유도 등입니까? 네. 그게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약 한 3만 평 되는데 그 지역을 공항에 편입을 시킬 경우 약 600m 정도까지는 활주로가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불로동 쪽으로도 한 300m 여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2,750m인데
그중에 한 개의 활주로만 3,500m로 늘려버리면은 정말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남쪽 그 길을 좀 늘릴 수는 있어요.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활주로 길이만 늘리면은 충분히 느리겠죠. 그럼 활주로 길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이착륙 장주, 우리가 보통 이착륙 하는 곳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돈지봉,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아파트가 저 고도를 초과하는 게 5개나 있더라고요. 전부 2m에서 한 15m 되는 것을 다 쳐내야 돼요. 지금 그 안전구역 바깥에, 안전구역 안에 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 뭐 교수님 말씀하신 차폐율을 적용할 수 있는 저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이착륙 장주에서는 차폐율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뜨지를 못해요, 거기를. 그대로 두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부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있어도 늘릴 경우에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다. 확장성만 있으면 큰 공항이 되느냐, 수요가 있느냐,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김해공항이 2014년까지 미주 노선이 있었습니다. 유럽 노선이 있었는데 그때 한 750만이었어요. 김해공항의 그 이용객이. 그런데 그걸 2014년에 폐쇄했습니다. 왜 폐쇄했겠습니까?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손님이 없기 때문에 폐쇄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객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주로 길이 가지고 가는데 활주로 길이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 길이만 되면 이용객을 얼마든지 수송 가능합니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유럽의 그 이스탄불에 공항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게 3,000m 길입니다. 우리보다 한 250m 긴 것이지요. 거기인데 그런 게 이제 2개 있고 1,000몇 m짜리가 있는데 6천만 명을 수송합니다. 1년에. 그 다음에 맨체스터 공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3,048m. 우리 대구공항보다 300m 길어요. 그거 가지고 1년에 1,700만을 수송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 길이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나 또 서병수 시장님이나 너무 뭐 큰 거 이래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활주로 길이에 따라서요. 비행기가 어떤 비행기가 뜰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데 2,750m 우리 비행기 가지고는요. 6시간 이상 가는 비행기 띄울 수 있습니까? 청장님? 그러니까 길이를 늘려야 된다는 근데 것이고요. 늘릴 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서. 그건 또 반론이 있으니까 아이고, 그건 또 참. 시장님 얘기가 다 맞는 건 자, 아니죠. 그래 좋아요. 그럼 늘릴 수 있다 치고 그러면 늘릴 수 있다. 그러려면 대구공항을 여기 존치시켜야 되는데 존치시킬 방법에서 우리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그건 또 이제 다음 주에.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이전 비용을 두고 한번 또 토론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기부대 양여 방식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장님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부대 양여 방식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이 K2 공항 이전해달라고 할 때는 정부 재정으로 이전해달라는 요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실현이 안 됐냐. 지금 대구에 있는 K2만 옮긴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이런 군공항이 전국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 K2, 이 군공항을 옮기려면 천정부지에 예산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해일기장에다가 그다음에 요즘은 교도소나 이런 것도 다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기부대 양여,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지금 있는 부지를 줄 테니까 이 부지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제 옮기는 방식으로 간 게 기부대 양여 방식이고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 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다 보니까 전국에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데가 그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데가 딱 3군데 나온 겁니다. 대구, 수원, 광주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바꿀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있는 거는 교도소 문제나 이게 전부 다 이제는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가요. 재정으로 가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기부대 양육 방식에 대해서 오해가 아니 군공항을 국책 사업을 해서 국가 비용으로 옮겨야지 왜 대구시가 옮기느냐 그러는데 국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게 국책 사업이에요. 그런데 다만 재정을 편성해서 현금으로 안 주는 거예요. 200만 평이라고 하는 동대구역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최 회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건 노른자의 땅이에요. 이게 지금은 그린벨트에다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 제한도 딱 묶여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공항 부지 바로 옆에는 지금 최 회장님 2종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도 지금 200만 원, 250만 원 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200만 평이 얼마의 가치가 되느냐 하면은 4조, 5조 가치가 되는 거예요. 4조, 5조 가치가 되는 이 땅을 줄 테니까 대구시가 이 땅을 개발을 해서 이 분양해서 이걸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4조, 5조 지금 동대구역에서 3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저 노른자의 땅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기지 지어주는 비용이 5조 7천억 정도 듭니다. 거기다가 금융을 미리 차입해야 되니까 금융비용이 한 5천억 듭니다.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한 3천억 듭니다. 그다음에 이 부지를 팔려면은 부지를 땅도 딸고 해야 되니까 개발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이게 6천억 전부 합쳐서 7조 2,460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4조 5조짜리 이 땅 받아가 200만 평 땅 받아가지고 7조 8조 못 만든다 그러면은 대구시청 문 닫아야죠. 우리 바보 아닙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개발 이익을 개발을 해서 공항 지어주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제가 주장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방법은 우리 K2 기지의 군공항을 이전하고 민간공항을 존치하는 것은 수원이나 강주하고 전혀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원에는 군공항만 있습니다. 광주에는 민간공항이 이미 40km 거리, 광주에서 40km 거리에 무한 국제공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항을 존치하는 것은 전혀 수원과 강주하고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좀 달라 그러면 군공항을 전국에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정부가 못 받아들인다. 이거 이해합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돈을 더 부담해라. 이건 아닙니다. 군 기지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기부대 양리를 받아들이는 건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민항 존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한 3조에 해당하겠죠. 그 돈을 어떻게 받아올 수 있냐 할 줄 알아 반쯤 되니까요. 그걸 어떻게 받아올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제가 대구시에서 이재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관리 실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제가 정통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차트를 갖고 오셨군요. 예. 민항 존치하면 예산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는 문제인데 저는 국방부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민간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토부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무한공항 건설이나 또 김해공항 확장 4조 3천억 들죠. 이걸 다 국토부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2 제주공항 건설도 4조 1천억을 들여서 국토부가 합니다. 분명히 민간공항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책임인 것이죠. 두 번째, 그럼 대구 민항을 존치할 경우엔 누가 해야 되냐? 역시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를 발표할 때 대구공항은 존치한다 이랬습니다. 그것이 대구공항을 옮겨가서 놔두어도 존치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일종의 궤변입니다. 민항을 존치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놔두는 게 존치지 이전하는 건 이설이지요. 그걸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토부 차관이 그 당시에 신공항 용역을 발표하고 나서 대구에 오셨습니다. 그때 그런 제안을 민항 존치도 대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 시장님과 국회의원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6월 21일 날 신공항 용역 발표가 있었고 7월 1일 날 모이셨습니다. 모여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민간공항을 존치하는 대책을 세워라. 군공항은 이전하고. 이렇게 분명히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이 44%가 민항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통합공항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은 한 30% 정도니까요. 한 14%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대구 민항 활주로 매입 예산은 누가 해야 되느냐? 3조 원 정도를 역시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국방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 수원하고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군공항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또 이 기부대 양력법을 저는 수용합니다. 특별법을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유재산법이 있습니다. 그건 별개의 법입니다.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서 용폐를 해서 활주로를 용폐해서 그 시행자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용폐된 그 부지를 국토부가 매입하면 됩니다. 3조를 주고. 그러면 그 시행자는 3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기부대 양력법을 뭐 고쳐야 된다. 이렇게 대구시에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근데 기부대 양력법을 전혀 고치지 안 해도 됩니다. 기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가면서 하도 복잡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대구공항을 존치하고도 K2는 옮길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돈으로 예산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지금 지난번 토론회 보시니까 똑같은 주장인지 입장이 바뀌는지 내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 지금 200만 평 중에서 할주로 존치시켜야 되고 하니까 한 100만 평은 그냥 남기자. 그러면 이거는 누가 사주느냐? 국토부가 사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닙니다. 활주로를 국토부가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한 100만 평을 할주로 남기고 하려면은 한 절반 정도는 그렇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절반 정도는 국토부가 3조를 들여서 사주고 나머지 그러면은 4조 3천억 원은 요 나머지 땅 100만 평 개발해서 옮기자 이겁니까? 그래서 재원을 줘달라. 그렇습니다. 예, 뭐 이제 개발비가 왜 말이 안 됩니까? 제가 설명을 설명하시면 제가 먼저 반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총장님 생각에는 일견 뭐 어떻게 보면 그 맞는 것 같이 들립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활주로 한 번을 존치를 시키려면 기본적으로 비행 안전 1구역하고 4구역 일부를 포함해서 대략 이게 이제 이쪽 짝투리탕하고 포함해서 이게 100만 평 정도 됩니다. 할주로 한 번을 존치시킬 때. 그걸 말씀하시죠. 100만 평 정도 되니까 이 땅은 이제 일단은 우리 부총장님 말씀대로 국토부가 사라. 이거 3조 주고 사라. 좋다 이게 3조. 근데 이게 실제로 평가액이 평당 57만 원입니다. 57만 원. 이게 시가가 57만 원인데 감정가로 하면 한 1.7배에서 2배 정도 오르겠죠. 그래서 한 100만 원 정도 따지면 맥시멈 한 1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로부터 판다면. 국토부가 산다면. 자, 나머지 잔여 부지예요. 나머지 잔여 100만 평. K2 이렇게 생겼잖아요. 우리 최 회장님. 여기 비행안전 4구역, 5구역은 고도 45m까지고 여기 다 45m까지 제한이잖아요. 여기 골프장 뒤에 뭐 전부 산이잖아요.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할 수 없는 땅 100만 평 남아 있습니다. 이 땅 4조 5천억 우리 수정구청장님 사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해보세요. 제가 단지 개발 전문가입니다. 해보세요. 우리. 저 대구시의 공단을 제가 계획해서 많이 만들었고요. 유통단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땅 팔아서 제가 사업하는 걸 참 많이 해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또 감정평가를 하면 이제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지역에서 100만 원짜리 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우리 지역의 감정가도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제한구역에 할주로가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3조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3조가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정평가를 하면 더 올라간다고 어떻게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서는 1조고 갭이 한 2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 천장님 차이가 난다고 천장님 칩시다. 한번 여쭤볼게요. 저기 그린벨트죠. 자연 녹지죠. 그다음에 할주로 부분들은 아무 개발 이유도 없는 데죠. 근데 저기가 지금 공시지가로 얼마냐 하면은 평당 57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럼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57만 원을 국유재산법으로 국토부가 수용한다 그랬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은 어떻게 해서 가격을 평가하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감정평가하게 돼 있잖아요.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합니다.
택지개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도로를 계산할 때 한 100만 원, 200만 원 나옵니다. 거기에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800만 원, 1000만 원까지 뜁니다. 이것이 용도 폐지된 땅의 감정평가 방법이에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그건 뭐 넘어갑시다. 뭐 넘어가기는 한번 따져보고 가야죠. 아니죠. 돈 좀 차이 나도 그건 얼마인지 우리가 국토부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청년 내가 다음 거를 설명드릴게요. 그래, 다음 거를.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나머지 땅을 의뢰하느냐 그렇게 걱정하시는데요. 예. 지금 이게 옮겨갔을 때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시죠? 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럼 용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 활주로 나머지 땅은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린벨트로 놔두고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요. 다시 할 때 여기에 주택단지 같은 건 만들 수 없지요. 그러면 이것을 뭘 해야 되느냐. 항공산업과 관련되는 걸 해야 됩니다. 항공물류산업이나 MRO 항공전기 말씀하시는 사업 거죠? 뭐 네, 이런 MRO, 것들을 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의 용도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중에서는 중심상업이 있고 근린상업이 있고 유통상업지역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물류 유통을 하려면 유통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유통상업지역의 가격은 주거단지보다 높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가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거래 가격이. 그걸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구 공항으로 연결하는 엑스코선 도시철도를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를 하실 때요. 동대구역에서 엑스코로 그리고 금단들로 이시아폴리스로. 근데 제가 대구시에 있을 때는 많은 검토를 해봤어요. 제일 좋은 안이 뭐냐면 동대구역에서 엑스코 대구공항입니다. 황금노선입니다. 교통요충지와 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장차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범물동에서 혁신다지까지의 3호선 연장선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일대 동천 지역이 전부 역세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동천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대단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가치를 올려서 하자는 것이죠. 우리가 수성의료주기에 그린벨트를 개발했지만은 개발하고 나서 엄청나게 가치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수지를 맞췄지 않습니까? 이런 계산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 제가 그 답을 조금 드릴게요. 자, 청장님. 청장님 물론 뭐 도시개발도 많이 하셨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 대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지금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자, 청장님. 지금 이제 그린벨트 자연녹지 있는 거 국토부가 국유재산법으로 3조에 사줄 거다. 3조 가격도 어림도 없고요. 3조에 사주지도 않아요. 그건 내가 나중에 한번 돌아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옆에 땅. 지금 공항이 존치가 됩니다. 그 옆에 100만 평 남은 땅은 전부 고도 제한에 묶입니다. 고도에 대한 사지구입니다. 거기에 개발이 돼서 항공 물류 단지가 들어오고 그걸 팔아가지고 4조 3천억을 만들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공항에 철도만 놓으면은 그 땅 개발 가치가 청장님 같으면은 그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항공 물류 단지 고도 제한 4구역에 해당되는 공항하고 바로 붙어 있는데 그런 데가 됩니까 어디? 공항하고 바로 붙은 데가 600m 빼고는 15층까지 되잖아요. 자, 잠시만요. 유통단지에 15층까지 짓는 사람 없습니다. 종합유통단지 가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4조 3천억 만든다. 그렇게 이 비전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지역은 진행자 의견도 필지를 내보시는 고도가 평호가 80m예요. 잠깐만, 그 얘기 지울 수도 없어요, 땅이. 잠시만요. 자, 이 토론 열기가 갈수록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항 이전 문제가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K2가 옮겨가고 민항만 남았을 경우에 가장 걸리는 부분이 앞서도 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항공기 이착륙 제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청장님 고도 제한과 개발 제한 문제 이거 어떻게 풀 것인지 궁금한데 의견 좀 제시를 해주시죠. 고도 제한 문제는 제가 고도 제한 문제가 이제 대구시에서 발표를 할 때
수평 표면 즉 15층 정도 45m로 규제되는 면적이 군공항에서는 2286m인데 민간공항이 되면 4000m까지 늘어난다. 맞죠? 네, 맞아요. 예, 33평방키로에서 77평방키로까지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도 제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2010년에 10개 군 기지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완화했죠. 그것은 이제 산 같은 이제 영조물이 연구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이제 차폐 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을 제가 제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관님이 이제 그거는 인정하셨어요. 이제 지금 이제 진출입로를 얘기하는 게 이제 측면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그런 이제 산이 여러 산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산에 해당되는 것이 면적으로 보면 한 4분의 3쯤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그거는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뭐를 인정해요? 아니 고도 제한 완화가 산이 있는 곳은 완화됐다고 인정하신 거잖아요. 차폐 이론을 아니 이야기한 제가 건- 말씀을 아니, 맞아드릴게요. 청장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야기해보세요. 자, 다 듣고 답을 할게요. 공공항이 나가고 민간공항으로 전치되면 아니 그 자꾸 진도를 하시면 공공항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항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얘기하는 겁니다. 공공항 상태도 완화가 됐으니까. 공공항 상태로. 군공항 상태로는 예, 김 부장님 말씀. 차폐 이론은 2010년도에 완화가 됐죠. 그리고 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2010년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안 하셨기 내가 안 때문에 했어요? 제가 안 하셨잖아요. 차폐 이론은 2010년도에 법으로 완화된 게 아니고 차폐 이론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이론입니다. 이카오에서. 원래 있는 이론인데 이카오는 원래 있지만 군공항은 적용을 안 했었죠. 했는데. FAA가 네. 적용을 안 하다가 그렇지. 이카오 규정을 받아서 된 거 아닙니까? 그 성남기지 영장산 문제 때문에 자연장애물에 있는 그거는 차폐를 적용을 했고 그래서 10개 전술기지를 찾아보니까 대구도 4군데가 있더라. 4군데도 적용을 할 그래, 수가 적용을 있다. 했잖아요. 네, 그래. 적용했어요. 그래. 그래 했는데 그래 처음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33평방피로에서 피해 면적이 77로 된다는 건 틀리지 않습니까? 4분의 3이 아니, 어떻게 그거는 군공항에서 민간공항법으로 갈 때 아닙니다. 지금 그 군공항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에요. 군공항에서 민간공항을 갈 때 고도 제한 완화가 상태에서 된다니까 말씀하시는 이야기한 자, 거지. 지금 우리 논의가 자 민간공항만 존치시켰을 경우에 대구시에서는 민공항만 존치시키면 군공항보다도 고도 제한이 너무 강화돼서 우리 개발에 더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거기에 대한 했더니 답변입니다. 지금 청장님은 계속해서 대구시가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대구공항 민간 전용돼도 고도 제한 확대되지 않을 것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그건 말이 어떻게 안 되는 되는지 소리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왜 말이 안 됩니까?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 되지 그게. 허이 너 참. 그게 말이 되면 잠시만요. 그게 지금 말이 되면 제가 내일 그 안부 보좌관 자리 그만둘게요. 진짜로. 잠시만요. 맞으면. 그렇게 강한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아니 되고요. 엉터리 같은 이야기 자꾸 하니까 그렇다니까.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잠시만요. 자 그러면 끝나고 한번 봅시다. 그렇지 봅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잠시만요. 자, 고도 제한이라는 것은 군 사항이 아니에요. 잠시만요. 행정 사항이에요. 청장님. 제가 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청장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너무 감정적으로 지금 흥분이 되셔가지고 이게 지금 시청자들이 보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그럼, 이렇게 흥분되면 자, 죄송합니다. 조금 자제해 말씀해보세요, 주시고 그럼. 그리고 지금 고도 제한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디베이트를 많이 하셨는 모양인데 사실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차폐 이론이다 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설명을 우리 해볼게요. 보세요. 차폐 제한은- 이론이라는 게 뭐입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네. 차폐 이론은 원래 아이카오에서 적용된 이론입니다. 쉴링 시얼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국제 민간 항공 기구인 아이카오에서 민간 항공 비행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민간 항공 비행장에는 원래 차폐는 적용되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군용 기지, 뭐 성남 기지를 포함한 대구 기지는 다 군용 기지 아닙니까? 군용 기지는 FAA 연방 정책으로부터 어떤 그걸 준용해서 지금 군용 기지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차폐를 적용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왜냐하면 지금 비행 안전에 너무 무분별한 건축물 건립 이런 것 때문에 제한을 하다가 2010년에 성남에서 이제 영장선이 193m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도시 전체 개발이 한 58% 제한을 받으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차폐 이론을 연구를 해서 이제 차폐 이론도 군용 기지도 적용을 해라.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성남 기지가 많이 풀렸죠. 그러면 성남 기지만 풀 수가 없으니까 전국에 있는 전술 기지를 다 조사를 해봐라. 고도 제한을 완화한 거네요. 고도 제한을 완화. 즉
차폐이론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파폐이론 조건은 무조건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겁니다. 내에 있는 어떤 고정 장애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그림자가 지는 지역은 어느 정도 고도를 완화해줘라. 왜냐하면 높은 산이 있으면 요 뒷면 같은 경우는 지난 만약에 비안전 6구역 같으면 뭐 5구역 같으면 45m 제한을 받지만 뒷면은 솔직히 비행안전에 큰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범원의 거리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 그거는 비행안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차폐이론과 전 제가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지 않더라고 네, 보니까.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민간공항은 아이카오 기준에 따라서 차폐이론이 원래 적용되고 있다 이래 말씀하셨죠? 네, 민간공항은 그러시죠? 네. 그럼 군공항에서도 차폐이론이 적용되고 있죠 지금? 적용되죠. 적용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민간공항이 되면 지금의 기존의 산들은 차폐이론이 적용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까지는 이제 맞습니다. 비행안전구역 내에 있는 거. 그게 물론이죠. 네. 그게 뭐 말할 거 없고요. 그게 기본 이론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은 민간공원으로 전환됐을 때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얘기 아닙니까? 다른 지역? 동대구로. 그러니까 산이 있는 데는 다 4분의 3이 되니까 차폐이론이 동대구로 주변에 의해되는가가 가장 이제 핵심 아닙니까? 동대구역에서 범원의길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걱정이죠. 거기에서 45m까지 지라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공항공력관리연구소라고 민간 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해보세요. 그 차폐이론이라는 차폐이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랬더니 민간공항이 됐을 때 이제 산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구장애물을 얻은 걸 인정하느냐. 다시 민간공항이 되면 고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고시를 다시 하게 됩니다. 고시를 다시 할 때 차폐이론의 적용 대상은 산과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다 차폐이론의 적용 대상인 연구장애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제 기존에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동대구역에 있는 호텔, M호텔. M호텔 그건 81m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산이버 한 이제 고도 해발 고도를 빼더라도 194m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차폐이론을 이제 적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지역도 이제 그 81m에서 이제 194m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서 재발론 마지막으로 하도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뭐 차폐이론은 거 다 필요 없고 M호텔 지금 위치가 조금만 세워주시죠. M호텔 위치가 할주로로부터 2,870m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2,870.11m. 그래서 이것을 경사면을 해보니 여기는 83.97m까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 고도 이내이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겁니다. 그거 잘못 얘기하시는 겁니다. 말씀 들으시죠. 잠깐만. 그게 만약에 잘못됐으면 지금 11위 단장 이하에 이걸 허락해 준 그 사람 전부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아니에요. 해준 게 잘못됐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M호텔은 건축 취소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65m밖에 못 짓는 걸 81m 지었다고 허가해 줬다면서요. 아닙니다. 81m 되기 때문에 허가해 줬다고 그랬어요. 81m 되기 때문에. 청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청장님은 군공항에 2010년도에 차폐이론이 적용이 안 됐는데 차폐이론이 적용돼서 완화가 부분적으로 됐다. 그건 오르신 얘기입니다. 오르신 얘기인데 우리 지역은 차폐이론을 적용해서 혜택을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형제봉 일부 뒤편밖에 없어요. 근데 청장님은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청장님은 자꾸 아닌 걸 가지고 자꾸 맞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청장님은 지금 M호텔 메리어트 호텔 동대구역 앞에 있는 거 지금 23층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것도 원래는 거기가 비행안전 6구역이에요. 6구역인데 차폐이론 적용받아서 고도가 완화됐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아니에요. 비행안전 6구역은 지금 보세요. 비행안전구역에 따라서 높이 제한이 다 다르잖아요. 비행 5구역 제가 할게요. 비행안전 5구역은 45m까지예요. 신암동, 뉴타운 지역은 45m, 15층까지 못 지어요. 그런데 메리어트 호텔이 있는 지역 동대구역 앞은 6구역이에요. 6구역은 45m에서 152m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37m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130m. 그래 130m까지 지을 수 있는 곳이어서 거기가 표고가 46m예요. 그래서 그 위로
80m를 높여서 23층이 된 거지. 안 되는데 이게 차폐 이론을 적용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두 번째 제가 말씀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에 자꾸 이제 차폐 이론 적용한 걸 어디서 들으시긴 정확하게 몰라요. 두산 위브 제니시스가 앞으로 저거에 따라서 차폐 이론이 적용될 거라고 하는데 두산 위브 제니시스는 지금 군공항법을 적용하든지 앞으로 민간공항법을 적용하게 되면 고도 제한 범위는 넓어져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는 들어오질 않는 데입니다. 아무데도 안 들어요. 군공항법에도 안 들어오고.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기를 차폐 이론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공항을 만들 때 앞에 산이 있거나 고정 건물이 있는 걸 이걸 다 쳐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있는 고정 장애물을 존치하면서 비행 안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전면은 5.7도 각도, 후면은 그 높이로 이걸 허용해 주는 것이지 어디 저 멀리 있는 거 비행안전구역에도 안 들어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차폐 이론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잠시만요.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 우리 재반론 마지막으로 우리 이청재 말씀해 주세요. 예. 첫 번째로 두산 이번은 범위에 안 든다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공항이 되면 민간공항이 되면 말씀 좀 들어보시죠. 민간공항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말씀 일단 하십시오. 민간공항이 되면 5,100m까지이기 때문에 여기가 4.77m라서 범위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4,000m 아니에요? 4.77m. 4.77m. 예, 4.77m. 예, 들어옵니다. 두 번째로 그 동대구역의 M 호텔이 81m까지 되는 것이 그 군공항 기존의 그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증명할게요. 네, 증명해 보세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2010년에 현재 만약에 그게 제한되지 않는데 만약에 그게 허가됐다면 이건 허가 취소해야 될 상황입니다. 아닙니다. 허가가 되기 때문에 된 거예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2010년에 그 규제 완화 차폐 이론을 적용하는 것을 김인호 군사시설기획관이 발표할 때 동대구 역세권은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그 M 호텔이 2.7 내지 2.8km에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거하고 맞아요. 2870.11m.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기존의 군공항 원추 표면, 정확하게 원추 표면 아닙니까? 네, 원추 표면. 그 이론을 적용하면 20대 1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대 1로 하면 65 내지 70m가 나옵니다. 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게 나오는데 민간공항에 10대 1을 적용해야 그 면적, 그 높이가 나올까 말까예요. 그거보다 높은데 어떻게 그게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민간공항은 차폐 이론 같은 걸 적용한다 그러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고 또 대구공항에 현재 민간공항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별다른 문제 없이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군공항 적용을 아니죠. 그러니까 군공항 적용을 받는데 민공항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라스베가스의 국제공항입니다. 활주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측면입니다. 이쪽이. 측면에 1km에 한 빌딩이 43층 빌딩이 있습니다. 그다음 2.5km에 50층짜리 호텔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고도 제한 추세인 것입니다. 민간공항을 군공항을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최대한 항공기를 운행하면서도 재산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항공기와 항공 장비의 발달에 따라서 대단히 정밀한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비행기 운항이. 그래서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추세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팩트를 얘기할게요. 팩트. 예, 안 보좌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첫 번째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예. 메리트 호텔이 이거는 비행안전 제한 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인가가 됐다. 팩트 1. 65m는 그건 전혀 근거 없다. 만약에 그게 65m인데
허락이 됐다고 하면 이건 취소돼야 된다. 아유, 그건 당연하죠. 자, 잠깐만요. 당연하죠. 아니, 그거는요. 가서 계산해 보세요. 자, 아니요. 가서 청장님. 이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높이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지금 대구시로 온 자, 지금 보여주세요. 동대구 M호텔 건축 심의 결과 통보서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차폐 이론 적용받아가지고 완화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비행안전 6구역이기 때문에 그 높이까지는 자. 허용된다고 이래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하세요. 제가- 그러니까 현재 완화돼서 허용됐다니까요. 잠시만요. 완화돼서 허용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65m 나온 걸 왜 저분이 65m를 주장했을까? 내가 잠시만요. 거꾸로 논리를 추린할게요. 자, 김 부장님. 자, 거리를 계산하면 자. 65m 나올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비행안전 1구역부터 2,870m 적용하면 나와요. 그러나 비행안전 1구역이 활주로 중심부터 300m입니다. 그 15m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그걸 분명히 빠뜨렸을 거다. 난 누가 계산하는지 몰라도. 그건 자, 분명하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제가 그 정도로 우리 우둔하지 지금 않아요. 시간이 많이 그렇게 우둔하지 자, 않아요. 청장님 잠시만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습니다. 하시죠. 저기 청장님 잠시만요, 시장님. 제가 진행자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보도 제한 완화와 관련된 이 주제는 다음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 이전에 대해 대구시가 나름대로는 우리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그럼 방금 뭐 우리 이 청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은 뭐 여론 수렴하고 의견 듣는 자금 아무리 해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보건대는 우리가 K2를 이전해야 된다는 건 저는 시민적 공감대가 모아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 갖자는 것도 공감대가 모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고 했던 최 회장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면 옮기는 건데 제대로 된 공항이 되겠냐? 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직도 확신들이 안 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께서 이제 왜 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용역을 다 끝내놓고 발표하지 않느냐. 그건 지금 공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6월 21일 날 신공항 백지화되고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발표돼서 우리는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는 영남권 신공항도 무산시키고 K2도 무산시키는 거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우리 검증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검증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이에 7월 11일 날 대통령께서 정부가 자기들이 잘못한 것 알고 또 우리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그래서 통합안으로 온 겁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이 김해공항 용역안은 언제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공항의 민간공항의 사이즈입니다. 청사나 계류장이나 이때 우리가 그런 정도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그때 부분들은 공개를 하실 겁니까? 그 부분들은 작년 12월 26일 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사실은 공개하는 날짜까지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지금 와서 정부하고 각을 세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김해공항 확장이 정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대구공항을 큰 사이즈로 확장해야 된다. 이런 용도로 하자고 해서 발표를 안 한 겁니다. 예비 후보지가 결정된 후에 우리 용역 검증 결과를 우리 대구시에서는 발표하겠다.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네. 예. 자, 오늘 이 자리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가열되는 찬반 논란을 매듭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양측의 의견 대립이 아주 팽팽했는데 마지막으로 통합 이전이 왜 필요한지 또 왜 꼭 분리 이전을 해야 하는지 마무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석 회장님. 네. 이 K2 이전 문제는 사실 1987년에 우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대통령 후보가 대구 요시가 영남별장에서 우리 지구당 위원장들하고 이 얘기할 때 K2 이전을 우리 공약으로 내세우자 그랬습니다. 그 이듬해 13대 총선에 이 못난 제가 신민주공화당 공천으로 국회의원에 입후보해서 낸 공약입니다. 딱 40년 됐습니다. 진행해 왔는데 우리도 K2 이전을 부르짖었습니다. 짖었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서 상황 분석을 해보니까 K2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통합공항이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옮겨져 간다면은 대구 시민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종합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약이 빌공짜로 끝나버립니다. 지금 끝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 시대입니다. 이제 어제 시장님 가셔서 지방 분권 선언하셨잖아요. 예,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 대구는 시장님 이번에 미국 가셔가지고 참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무인 자동차,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 시대 로봇 산업, 이건 대구가 완전히 선도도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하늘길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늘길이 열리는 것은 적어도 미주나 유럽을 취향할 수 있는 관문공항이 열려야 된다. 그냥 우리 지금 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취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된다. 그게 공항의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마하 시대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오는 그런 마하 시대에 공군력을 좀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걸 주장하면서 이 K2 이전 문제에서는 국비가 좀 투입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시민이 원하는 그런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이 앞장서시고 우리 시민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힘을 보태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상경 보좌관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현실적으로나 뭐 대구 이 미래를 봐서도 통합 이전밖에 사실은 길이 없습니다. 뭐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장소 문제, 그다음에 수용하는 지자체의 문제 등등을 고려하면 통합 이전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대구 경북 모든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통합 이전에 좀 시너지를 실어주시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준훈 청장님. 네. 통합 이전안이 대구 경북의 미래 비전, 실현 가능성, 효율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있는 공항을 없애는 것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공항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도 서울을 봅시다.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었지만 김포공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쇼핑몰, 영화관까지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고 있고 작년에 이용객이 대구보다 10배나 많은 2,500만 명, 인천국제공항의 반 정도가 됩니다. 파리는 드골공항을 만들고도 오럴리공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도쿄는 나리타공항을 만들고도 하네다공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사카는 간사이 공항을 만들고도 오사카공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부산은 가덕도를 줄기차게 주장하다가 김해공항 확장안이라도 얻어갔습니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의 유행어로 초품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대구는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공항을 가진 세계적으로 드문 도시입니다. 공항을 품은 도시, 공품시입니다. 더 좋고 더 편리한 공항을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권영진 시장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도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열띤입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가까운 데 공항만 놔두고 군공항만 옮기자라고 하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하고 저는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민간공항만 두고 그리고 군공항만 옮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변함없는 대구, 이 대구를 계속 끌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같이 옮겨간다고 공항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서 공군에 주기 때문에 공군이 쓰고 있는 할주로 저희는 가면은 3,500m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옮겨가서 우리가 제대로 된 공항을 갖자는 것이 공항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번에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은 K2 이전이라는 우리의 소망, 그리고 제대로 된 하늘길 공항을 갖자는 또 다른 소망, 그리고 오랫동안 낙후의 표상이었던 우리 대구의 지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이 함께 가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마음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들은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걱정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반대는 하시되 일은 그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시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긴급점검 대구공항 통합이전 공방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침체된 대구 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대구 경북 시도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이 대구공항 이전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